법대로 해 법대로 대행진 생활 법률. 생활에 꼭 필요한 진짜 생활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자고 일어나서 숙취운전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사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은 운송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전날 회식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푹 자고 일어나서 괜찮을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딱 걸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 결혼 전에 한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운송업에서는 면허가 생명인데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일을 못하게 될까봐 너무 불안하고 당장 아이들이랑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또 생계가 걸린 문제라 마음도 무겁습니다. 남편도 숙취가 남았을지 본인도 몰랐다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게 처벌을 줄여주진 않겠죠. 이번에 남편이 받을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싶고 이 일로 또 영영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 변호사님. 예. 사연자분 걱정이 참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숙취 운전도 일반 운전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숙취운전 상태로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이죠. 네. 실제 이제 음주운전 사고 중에 10개 중에 한 1개 정도가 이제 숙취 사고인데요. 자, 숙취로 인한 사고가 이제 계속 발생되는 거는 이제 충분히 좀 잤으니까 괜찮겠지. 뭐 새벽까지 단속을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숙취운전 적발되고 또 사고도 접촉사고 같은 게 좀 나기도 합니다. 네. 자, 아시겠지만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현재 0.03%예요. 이게 굉장히 높지 않은 수치거든요. 그렇죠. 네, 음주운전을 처벌받고 또 숙취운전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술이 나는, 충분히 잤으니까 깼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마다 뭐 알코올 분해되는 속도가 다른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개인차도 있을 거고요. 또 날마다 컨디션이 또 다 다르니까요. 자, 몸무게 60kg 정도 되는 성인이 소주 한 병을 마셨다라고 하면 이제 알코올 분해까지 보통 한 5시간 좀 넘게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자, 여성이다라고 하면 6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몸무게가 적은 사람이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제 알코올 분해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건 먼저 통상적인 그런 문제들이고 당시 이제 개인의 체내 흡수율이나 뭐 건강 상태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운전대를 잡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점을 좀 간과하신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남편분이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재범의 경우는 처벌이 엄청 세진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보통 한 반 정도가 재범을 한다 이렇게 통계를 보다 보니까요. 10년 누적 기록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높아지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과거에 한 번 음주운전 적발됐고, 그러니까 10년 만에 또 적발이 됐다라고 한다면 상습 음주운전으로 일단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 번 한 것보다는 엄하게 처벌하고요. 자, 이렇게 남편분이 10년 내에 처벌받은 기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10년 안에 두 번째 적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면허 취소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면허를 다시 따는데도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벌금형, 징역형, 특히 이제 처벌 형량 자체를 10년 내에 두 번째 했을 때는 높게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벌금이나 처벌 형량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면허가 취소되면은 이제 당장 일을 하지 못하는 게 걱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생계를 위해서 이의 제기를 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네. 재범 경우에 이제 사실 형량 감경이 좀 쉽지 않고 이의 제기를 해도 법원이 좀 고민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설명을 드려보면 법원은 이제 음주운전 재범자를 고위험군으로 판단을 하고 형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경감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노력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반성문은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네. 운송업 종사해서 면허와 생계가 모든 소득이 거기에 다 직결돼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호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예방 교육이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해서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행정적인 처분은 이제 별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의 신청이나 생계형 행정 심판을 통해서 이제 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으로. 근데 이것도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낮게 나왔을 때 이런 게 좀 네. 가능성이 높고요. 남편분 과거 운전 이력과 생계의 절박성 이런 서류들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지만 재범의 경우에는 행정심판도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볼 때가 많다. 이 점을 좀 음. 미리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처벌도 처벌이지만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술을 마시면은 아예 운전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장치도 도입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국가에서 지금 일단 사용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술 마시고 운전할 때 아예 차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확실하다 보니까요. 지난달 25일이죠.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 부착을 하라라는 법 규정이 의무화됐습니다. 자, 이제 모든 음주운전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최근 5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운전자면 무조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기 돈으로 설치된다라고 하고 있고 한 네.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숨을 불어넣어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서 일정 수치 이하일 때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방식이니까 이제 음주운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네. 자, 법 시행 일정을 좀 고려해서 보니까 실제 현장에 도입되는 것은 해당되는 규정이 26년도 10월 정도부터 아.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술 마시고 불면은 시동이 안 걸리니까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는 이제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음주운전 재범자가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네. 이렇게 됐을 때도 형사처벌 규정을 지금 해놨거든요. 네. 무면허 운전하고 거의 동급으로 보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또 혹시 또 옆에 앉은 분한테 대신 좀 불어봐. 좀 불렸지만 예. 이러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지장치 조작 훼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큰 처벌,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음음. 운전자 바꿔치기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26년 전까지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탑재도 하려고 한다. 자, 그럼에도 이제 음주운전 하려는 사람 대신에 숨 불어넣어서 시동 켜주게 되면 그분도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받는 건 문제로 별도로 하고 처벌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받아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